이제 결선으로 이제 한 명이 추려지게 되면 다음 단계가 이제 빅텐트죠. 가장 중요한 인물이 한덕수 대행하고 이준석 의원이 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상반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디 이사 갈 때 예. 자기가 먹던 샘물에 침 뱉으면 그 안 좋은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아주 젊은 그 예. 인턴으로 있던 분을 우리 당에서 발탁해서 비대위원 만들어드렸고 당 대표까지 만들었는데 예. 당 전체 당원 전체를 매도하는 말은 좀 삼가는 게 좋고요. 먼저 박 의원님, 이양수 의원은 사무총장입니다. 당에서 지도부고. 근데 공개적으로 좀 이준석 의원에게 굉장히 쓴소리를 했어요. 저건 어떤 의도가 있다고? 견제죠.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지금 빅텐트 참여 안 하겠다라는 예.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뭐 원수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예. 때문에 이제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는 만약 거기에 분명하게 선을 긋지 않으면 선거가 안 됩니다. 벌써부터 이제 단일화론에 휘말려 버리면은 출발도 못하고 그냥 주저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예. 강하게 선을 긋는 건데, 그에 대한 이제 강한 견제. 그러니까 본인의 그 본적이 어딘지를 잊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강하게 견제해야 이준석 의원 지지층을 흔들어서 그 표를 뺏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계속 연대의 대상으로, 빅텐트의 대상으로 거론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강원 양 전략이 다 구사되면서 막판에 설사 단일화가 안 되더라도 이준석 의원의 지지층을 흔들어서 다 이제 뺏어오겠다, 빈털터리 만들겠다, 이런 전략이 가동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빅텐트가 실제 실현 가능성도 좀 모호한데다가 예, 예. 지금 그 얘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이준석 의원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선거 캠페인이 안 됩니다. 이준석 의원은 네, 때문에 강하게 선을 그을 수밖에 없고, 하더라도 그렇죠. 예. 막판에 가서 그게 얼마나 이제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전략인지를 판단한 뒤에 합류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전혀 부안해동할 이유가 현재로서는 없는 거죠. 예. 여기에 대해서 홍준표 후보는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 다소 우호적인 입장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경선 후보진 모두가 함께하는 원팀을 주도하고 빅텐트 결성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반 이재명 전선의 모든 세력과 정치 연대를 통해 통합 정치 세력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빨리 경선을 끝내라. 이 대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대표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빅텐트를 치려면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콕 찍었습니다. 죽어야 해결이 된다. 이거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얘기를 한 거고, 빅텐트의 중요한 인물이다. 방금 보신 것처럼 홍 후보가 언급한 인물. 아까 박 의원이 분석하실 때 이 경선 과정에서 자꾸 빅텐트 얘기하면 경선 과정이 흥행도 그렇고 힘이 빠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 후보는 지금 언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 후보는 본인이 후보니까 네. 자신이 본선 후보가 된다고 생각하고 당선되기 위해서는 이준석 의원과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후보라고 더 생각하고. 절박함이 있겠죠.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가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뜻밖의 케미가 있었는데 그래요? 지난해 총선 끝난 다음에 이준석 후보가 예상을 깨고 현역 의원이 됐잖아요. 예. 당시에 홍준표 대구시장이 괜찮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또 당대표 박근혜 탄핵 이후에 가장 잘했던 사람은 이준석 의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준석 의원도 당시에 홍 대구시장은 총리로 적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공공연하게 추천을 할 정도로 두 사람 간의 관계는 상당히 우호적이에요. 정치권에서 뭐 굳이 얘기를 하자면 오세훈 시장과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가깝고요. 또 이준석 후보와 홍준표 후보와도 관계가 괜찮은 사이이기 때문에 예. 본인은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후보가 될 거니까 예. 본인을 도와서 대통령이 당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라는 메시지를 이준석 후보에게 나를 도와줘라. 던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근데 박 의원님, 홍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의 빅텐트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자체를 되게 꺼려하지만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먼저 저렇게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한덕수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예.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들 중에 적합도가 제일 높게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자칫하면 흡수된다.
이 경계심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흡수할 수 있다. 그리고 본인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더더욱 본인이 후보가 됐을 때 이준석까지 포함하는 빅텐트가 가능하다. 이 점을 좀 부각시키려고 할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공당이 후보를 만약 선출해 놨는데 지금 무소속일 수밖에 없는 한덕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추진해서 한덕수 후보한테 후보 자리를 내주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사실 간판을 내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으로서 그런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때문에도 저는 이 한덕수 후보의 출마 가능성, 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예. 만약 국민의힘에서 뭐 홍준표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이제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좀 강경한 분들이 후보가 돼가지고 단일화 없다 한덕수 후보하고 이렇게 선 긋는 순간에 한덕수 후보는 출항도 못하고 사실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분도 그런 점을 모르지 않을 거여서 예. 최종적으로는 저는 출마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직도 더 높다 이렇게 봅니다.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저도 그렇게 보는데요. 정광재 대변인데요?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 굉장히 낮게 봅니다. 예. 같은 논리인데요. 권한대행이 출마를 하려면 그만한 명분을 쌓아야 되는데 권한대행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선 후보로 뛰어들 정도의 명분이 예.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정말 당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떤 그 위험이라도 무릅쓰고 나와서 그 대선 후보로 뛸 텐데 예.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본인이 승산 없는 게임에 많은 자신이 그동안 이루었던 50년 넘는 공직자로서의 뭐 자산 이런 것까지 다 판에 걸고 대선 마무리를 후보로 나올 그렇게 수 할수 있을까? 없다. 그것도 뭐 의문시되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 당의 후보가 한 명으로 정해지는 순간 여론은 급변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예. 지금은 비록 우리 당이 여러 후보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1대1 경쟁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낮게 나오는 측면이 있지만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되는 순간 예.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여론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저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은 같은 이유로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 빅텐트가 치는 사람 있고 그 밑으로 또 와야 되는 사람 있죠. 이준석 의원도 그 당사자 중 하나인데 이준석 의원의 생각도 좀 궁금하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까지 떠나게 만들고 당도 떠나게 만들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 아니면은 그 이상의 모욕 주기가 다 시작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를 막겠다고 무슨 양자 구도로 빅텐트 쳐서 하겠다. 이게 필패일 수밖에 없고 저는 오히려 3자 구도에서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보수의 다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주도하는 그런 분위기에서는 또 찍을 수 있다라는 분이 상당수 있을 거로 예측합니다. 뭐 들으셨던 대로 이준석 의원은 3자 구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뭐 정치를 좀 아시는 분들은 당연히 지금 상황에서는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텐트를 친다고 치면 텐트를 누가 치느냐에 따라서도 다른 여기 들어올 사람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럴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이제 이준석 그 후보의 단일화를 자신하는 이유도 본인이 후보가 돼서 빅텐트를 제안했을 때 이준석 후보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친소 관계보다 더 중요한 게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지는 결과라면 이준석 후보로서는 굳이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그렇겠죠.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이 어떻게 보면은 뭐 4분 5일 될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 어쨌든 보수의 중심을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굳이 무슨 보수 빅텐트 이기지도 못하는데 거기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본인의 어쨌든 독자성, 뭐 고유성 이런 것들을 무너뜨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3%를 득표하든 5%를 득표하든 본인이 어쨌든 보수 진영 내에서 뭔가 이 포스트 차기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그 이미지를 굳혀가는데도 독자 완주하는 게 지금으로 그냥 중간에 어정쩡하게 접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예.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빅텐트론이 어떻게 보면 이게 현실적으로 치고 세우고 모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국민의 보수 진영에서 너무 빨리 얘기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저는 그 기간은 큰 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다만 중요한 것은 빅텐트를 이뤘을 때 그 안에서 시너지를 내서 반 이재명 구도를 만들고 이길 수 있다라는 예. 확신만 보여준다면 얼마든지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신의 표가 더해져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될 것이다라는 전략적 판단이 선다면 예. 이준석 후보는 얼마든지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를 선택할 텐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해서 완주하겠다는 뜻을 나타내겠죠. 예. 그러나 그 3후보가 완주한다는 게 우리 한국 정치에서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미래 일이지만 이준석 후보가 본인이 보수 정치인이라고 그동안 여러 유권자들에게 얘기했었으니까 보수 중도 후보 단일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반 이재명 전선 그래서 보수 중도 정권을 만들어내는데 일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굉장히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 이준석 의원은 어차피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된다면 네. 보수 유권자들에게 또 그게 배신자 프레임이 씌워질 수도 있고 책임을 뭐 지울 수도 있을 거니까 그게 가반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뭐 보수 정치 오래 할 거 아닙니까? 지금 40살 된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본인의 정체성이 분명한 보수 정치인이라고 얘기했다면 보수 중도를 통합해서 이기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그분을 지지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예의가 아닐까요? 예. 근데 박 의원님 빅텐트 얘기 뭐 선거 대선 때마다 자주 나오는 얘기인데 단일화도 그렇고요. 그것이 결국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지지율 아닐까요? 텐트를 쳤을 때 승산이 있을 경우. 그러면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의힘 전체 지지율이 올라야 되는 전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빅텐트가 성사되려면 그런 어떤 그 연합을 통해서 선거의 양상을 바꿀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예. 이 비전이 보여야 되는데 아직은 뭐 여론조사 데이터상으로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빅텐트를 해도 이재명 후보에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후보들 입장에서 굳이 그걸 선택할 이유가 없고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유권자들도 거의 공감을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차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선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확고한 선을 긋고 그다음에 그 책임을 인정하고 거듭나겠다. 이런 어떤 가시적 조치를 보여야 비로소 이번 이 본선에 임하는 어떤 성찰과 쇄신의 의지를 보일 수 있을 텐데 지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거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것 이외에 국민의힘이 뭐 당명 하나 바꾼 것도 없고 당 색깔 하나 바꾼 것도 없고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킨 것도 없습니다. 이제 뭐 당명 바꾸고 색깔 바꾸고 이런 게 때 되면 또 저런 식으로 간판갈이 하나 보다 이렇게 유권자들이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변화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런 변화의 의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빅텐트 아니라 뭐 어떤 텐트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이 중도층이나 이 돌아선 국민들의 마음을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게 2차 경선에서 국민의힘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